네, 안녕하세요. 진진타로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성, 오랜만에 후폭풍의 재회는 아니고요. 뭐 어떻게 흐름도 보긴 보겠으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만났던 뭐 썸이든 뭐든지 간에 지금 후폭풍이 와서 후회하고 있을까? 아니면 잘 처먹고 잘 지내고 있을까? 라는 주제로 살펴볼게요. 이별했을 때 이 사람의 마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만났는지 뭐 그것도 살펴보겠고요. 지금 어떻게 지낼지에 대한 주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무더위 잘 견디셨는지요? 자, 더위가 심해질수록 이럴수록 건강 관리를 더 정말 챙기셔야 됩니다. 물 많이 드시고요. 항상 건강 관리에 유념해 주세요. 자, 오늘도 4개의 카드를 준비를 했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원석 돌멩이 보이시죠? 마음에 가는 원석과 카드를 대조해서 보신 다음에 이끌리는 거 하나 골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잠시 시간 좀 드릴게요. 자, 선택해 주셨죠? 자, 오늘은 맨 처음 카드, 맨 왼쪽 카드부터 순서대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스타트. 자, 첫 번째 카드 뽑아주신 분들,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시고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스타트. 자, 첫 번째 카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카드 뽑아주신 분들은 아마 이별 당시에 이 사람 마음은 사실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되게 완강해 보이고 강해 보였을 수가 있어요.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라고 나오거든요. 자존심이 강하고 지는 거 싫어하고 좀 뭔가 뭐라고 해야 될까? 자기 기준이 나름 확실한 사람이긴 맞아요. 사람이긴 해요. 그런데 사실 속 내심적 마음으로는 여러분들께서 좀 잡아주기를 원했다고 나와요. 이별 당시에. 근데 이게 잘 드러내지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단호해 보이고 완강해 보이니까 왠지 그냥 이별을 받아들이게 되었을 것 같고, 근데 사실 이 상대방 자체도 좀 약간 여러분들이 좀 뭔가 좀 더 다가와 주길 원하는, 좀 먼저 한두 번 정도 더 이야기를 먼저 꺼내줬다던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서 먼저 추진을 했다던가, 좀 잘 살갑게 얘기를 했다던가, 그게 좀 리드를 좀 했다라면 이 사람이 확 그냥 끊어내지는 못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서로가 양쪽이 두 분 다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얘가 좀 더 이런 관계에 대해서 좀 약간 개선책을 이야기하거나 뭐 이런 얘기를 별로 안 했을 가능성이 크고, 너무 단호하고 완강하게 이렇게 이별 끊어내려고 했던 모습들이 나와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왜 이별 당시에 여러분들에 대해서 왜 이렇게 좀 이렇게 제대로 잡고 싶었지만 왜 못 잡았냐면, 왠지 나 아니어도 이 사람 입장에서는 어차피 내가 너한테는 그게 큰 존재는 아닌 것 같다. 내가 헤어지더라도, 내가 끝나더라도 너는 어차피 주변에 이성들도 많아 보이고 어차피 금방 이성이 생긴다던가 좀 배불러 보인다라는 이미지가 있었어요. 이 상대방이 여러분들을 봤을 때. 근데 거꾸로 여러분들이 봐도 얘야말로 너 지기 어쩜 그렇게 좀 썸을 타든 뭐래든 좀 사람이 정이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끊어내는 수가 있냐, 이기적으로 보여졌을 가능성이 커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 사람을 이기적으로 본단 말이야. 지금 헤어졌을 당시에 또 이기적인 행동을 했고요. 실제로 이 상대방이 여러분들을 볼 때도 비슷한 생각을 한 거야. 그러니까 두 분 다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좀 더 제3자가 어떻게 심판이 하나 있었으면 금방 풀렸을 수도 있는데, 뭔가 이런 좀 오해 같은 거 좀 잘못 알고, 이미지가 서로에 대한 이미지를 잘못 알고 있는 거, 아직 서로에 대해 잘 몰랐다고 나오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 둘 사이에서는 이별 당시에는 오히려 여러분들보다 이 상대방이 더 아쉬웠을 겁니다. 에? 아니 뭔 소리죠? 전혀 그렇지 않을 건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이게 사람 마음을 또 모르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들이야말로 이 사람이 없어도 좀 새 출발을 한다던가 다른 이성을 만나기가 유리했을 거라고 전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좀 이렇게 둘 중에 하나만 좀 더 애썼으면 이별은 좀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이제 둘 다 이게 좀 그렇게까지는 하기 싫었다고 나오네요. 근데 사실 이별 당시의 속마음은 이 사람이 좀 더 많이 더 아쉬웠고, 이렇게 하는 게 맞나라고 생각을 했대요. 사실 좀 잡고 싶었었고 또 잡아주길 원했던 심리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사실 이별 당시 여러분들보다 오히려 이 사람이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보여지는 그 이미지나 느낌으로 봤을 때는 전혀 그렇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시간이 지나서 이제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사실 이 상대방이 여러분들과 처음 헤어졌을 때는 많이 혼란스러웠고 좀 마음이 좀 힘들었다는 모습들이 나와요. 좀 많이 이게 맞나? 좀 불편했던 모습들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 이렇게 이별하고 나서 잘 안 되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는
뭔가 이제 새 출발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 좀 다른 이성들을 많이 만나려고 하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어느 누구나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굳이 제외가 아니면 물론 일에 집중하는 사람도 있겠죠. 일에 집중하는 사람, 일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이성은 일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진짜로 막 흥청망청 쳐놀고 막 술 처먹고 다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분명히 일도 열심히 하고 굉장히 자기의 좀 성공, 성취, 돈 벌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와. 현재도 일에 집중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성에 대해서 완전히 접고 가는 건 또 아니거든요. 아마 제 생각에는 지금은 여러분들보다는 다른 이성들을 좀 많이 만나려고 할 거예요. 왜냐면 그 중에서 이 사람이 자기에게 잘 맞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조금 그렇게 다른 이성들을 만난다던가 좀 소개를 받는다던가 뭐 그런 모습 좀 사실 근데 지금 이 사람 상태가 아마 여러분들보다는 좀 좋은 이성은 좀 못 만날 것 같아요. 지금 이성을 좀 많이 만나고 다니는데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진정성 있고 뭔가 일관성 있고 오래 만날 여자를 만나기보다는 좀 금방 만나다 끝나는 관계 있죠. 좀 약간 잘 되긴 되는데 유지가 잘 안 될 것 같다는 생각. 뭐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와요. 항상 새로운 것을 갈구하고 새 출발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뭔가 잘 안 풀리고 있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좀 여러분들에 대한 좀 후폭풍이 어느 정도일지 정말 그리워하고 있는지 그걸 볼게요. 사실 연락은 한번 해볼까? 한번 좀 잠깐 연락이 올 수도 있어요. 솔직히 연락이 왔을 경우도 있고 지금. 근데 아마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은 좀 그냥 한번 연락을 해볼까? 아니면 한번 보긴 해볼까? 라는 마음은 있지만 되게 진중하고 깊이 있는 마음까지는 아니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냥 어차피 끝난 관계고 나는 사실 이 사람의 지금 현재 상태는 열심히 일하면서 좀 다양한 이성을 만나면서 새 출발을 위한 어떤 그런 발도도 뭐라고 해야 돼? 스타트를 끊으려고 하고 있지. 약간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이 이렇게 되게 간절해지거나 강해지는 모습은 좀 아닐 것 같아요. 예, 왜냐면 이 사람 자체가 굳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막 후폭풍이 크게 와가지고 막 울바 1번은 막 이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고 이미 끝난 거 어떡하냐 이거야. 아쉽지만 좀 여러분들 생각은 나요. 왜냐면 헤어질 당시에 분명히 여러분들에 대한 아쉬움은 분명히 있었어요. 이 사람도. 근데 이 시간이 지남으로써 뭔가 새로운 쪽으로 눈이 들어오고 그냥 좀 뭔가 다른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 모습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경우에는 후폭풍이 지금 굉장히 크게 왔다고는 좀 안 보여져요. 왜냐면 또 웃긴 게 여러분들과 이별을 하고 나서 이 사람이 자이든 타이든 간에 스쳐가듯이라도 좀 다양한 이성을 만났을 거라고 저는 좀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헤어진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그렇게 될 확률이 높단 말이야. 그러니까 주변에 좀 이성들이 좀 있기 때문에 솔직히 그게 진정성 있는 만남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들 생각은 날 수는 있겠으나 당장 그 외로움이 감쇄가 된단 말이야. 지금 이 사람 심리가 뭐냐면 좀 뭔가 그런 거 있잖아. 사람은 좀 사람으로 잊혀진다는 그런 게 잘 먹히는 사람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성향 자체가. 그리고 자존심이 너무 세고 좀 뭔가 먼저 연락하고 먼저 잡는 거에 대해서 좀 쪽팔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란 말이야. 마음은 나름 좀 순수한 구석은 있긴 한데 아마 자존심 문제 같은 것 때문에 더 어려운 좀 흐름으로 가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있잖아요. 일본 분들 아마 좀 후폭풍은 좀 크게 왔으면 좋겠지만 크게 와 있지는 않다. 근데 나름 잘 처먹고 잘 지내고 있다 라고 나오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어쩌겠어요. 좋은 기억으로 그래도 뭐 좋은 기억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그냥 그 한때 만났던 사람 정도로 인식을 하고 여러분들도 새 출발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첫 번째 카드 뽑아주신 분들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자, 첫 번째 카드 해석 끝. 자, 두 번째 카드 뽑아주신 분들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카드 뽑아주신 분들 과연 여러분들 생각하는 그 이성이 후폭풍이 왔을까? 잘 처먹고 잘 지냈을까?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스타트. 자, 두 번째 카드 뽑아주신 분들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났던 이성 자체가 원래는 나쁜 사람은 진짜 아니에요. 뭐 세상에 뭐 나쁜 사람 생각보다 별로 없죠. 그런데 기본 마인드 자체는 제법 원래 이 사람의 본질적인 마음은 나름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개념은 있는 사람인데 약간 이 사람만의 그런 게 있어요. 좀 오해를 많이 받는 행동 그리고 특유의 그런 좀 중독성에 약하다고 해야 되나? 이런 분들이 게임 또는 무조건 게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좀 게임 안 하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유흥
도박, 게임, 뭐 약간 유혹에 꼭 도박한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유혹이나 약간 그런 거에 좀 많이 약하신 분이야 원래. 그러니까 이 사람 자체가 원래는 개념 상식적인 거 그냥 진짜 나쁜 짓도 확 못해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근데 그래도 기본적인 성향 자체가 일탈 즐기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우면서도 어리석은 것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냥 이게 아닌 걸 아는 사람이 그거에 대한 좀 절제 능력이나 그런 게 부족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좀 약간 어떤 이성의 유혹에 좀 약하다던가 아니면 금전적인 거에 좀 약간 투기 기질이 있다던가 뭔가 이렇게 좀 쉽게 가려고 하는 그런 심리, 그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나오거든요. 사실 근데 이 기본적인 성향 자체는 굉장히 원래는 되게 개념 있고 상식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별 당시에 아마 여러분들이 이 사람의 어떤 행동적인 부분, 뭐 여자 문제나 이성 문제라던가 여사친이나 남사친 문제라던가 아니면 뭐 술, 담배, 게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오락 같은 거,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모습, 아쉽지만 그런 부분이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크고요. 좀 뭔가 헤어질 당시에 여러분들이 이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오해는 많이 했다고 나옵니다. 물론 근데 이 사람이 잘했는데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오해한다 이런 개념은 아니지만 이 사람한테 원인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사실 마음적으로는 이 사람은 여러분들을 놓치기 싫었을 거라고 나와요. 놓치기 싫었다, 아니 좀 유진을 하려고 했었다고 나와요. 근데 어떻게 이별을 하게 되고, 이 사람 자체가 그래도 막 뭔가 여러분들을 좀 처음에는 잡고 싶었었고 그냥 좀 그래도 알고라도 지내고 싶었던 마음들이 나오긴 하거든요, 그 이별 당시에.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이 사람 자체 그 기본적인 성향 자체가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그 좋은 그런 이 사람만의 장점이 분명히 있는데 이걸 잘 못 살려요. 오해를 많이 받는다던가. 그러니까 좀 열심히 축구 선수가 축구공을 드리블하면서 골대 앞까지 달려가는데 정말 열심히 달려. 드리블도 잘하고 수비수도 잘 제치는데 이 그 골키퍼 앞에서 똥볼 차는 그런 좀 형국이 좀 많이 보이거든요. 그런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게 좀 아쉬웠다. 근데 좀 여러분들도 이별 당시에 아마 좀 약간 이 사람들 좀 더 잘 알아봤으면 좀 그걸 좀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좀 보여지긴 합니다만, 어쨌든 원인은 이쪽에서 있을 확률이 높아요, 제가 봤을 때는. 자, 그러고 나서 제 생각에는 아마 헤어지고 바로 여러분들을 막 미련이 크게 그러니까 좀 아쉽지만 뭐 나 어차피 나는 이 사람의 마인드가 이거 어차피 나는 딴 사람 만나면 되지. 그러니까 뭔가 이별 당시에는 이게 여러분들보다는 다른 사람 또는 어떤 다른 거, 어떤 이 사람의 취미나 뭐 게임, 특히 주로 이제 도박 유흥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취미 생활도 되지만 뭔가 그런 쪽에 더 뭔가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별 당시에는 크게 그렇게 후폭풍 같은 게 와 있지가 않아요. 오히려 야, 나 이제 자유로워졌다, 야, 나 이제 편해졌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나와. 야, 이 시즌에 내가 씨발 이제 만날 거 다 만나고 이제 놀 거 다 놀겠다 막 이런 좀 철없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그러면서 바로 또 이성을 많이 만나고 이성을 좀 많이까지는 아니어도 이성을 만났을 가능성이 커요. 여러분들 헤어지고 얼마 안 돼서. 근데 오늘의 주제는 후폭풍이잖아요. 결론적으로는 후폭풍이 왔습니다. 왜냐면 이 사람이 여러분들과 헤어지고 나서 자기 딴에는 지가 잘 풀릴 줄 알았단 말이야. 이게 나 이제 자유고 뭔가 여러분들보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날 거라는 뭐 그런 생각도 하고 막 정말 공사다방하게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우리가 진짜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는 게, 내가 별로였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진국인 경우가 있고 내가 정말 좋게 생각했던 사람이 알고 보면 정말 그게 아닌 경우가 있듯이 항상 반전이 도사리고 있잖아요. 우리는 인생이 우리의 계획대로만 된다면 우리가 힘들지가 않겠죠. 그러면 대신에 재미도 없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계획이랑 많이 달라졌다고 나와요. 이 뭐냐면 이 사람이 그러고 나서 어떤 다양한 이성도 막 찔러대고 막 지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지내다가 느끼는 거야. 더 외로워진다고 나오거든. 이게 뭐지? 남는 게 없는 거야. 차라리 여러분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랑 지냈을 때가 오히려 이 사람은 더 안정적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더 신중했었고. 그러니까 뭔가 자기도 이런 게 아닌 것을 알면서 그 순간의 일탈 때문에 좀 약간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라고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생각을 좀 많이 한다고 나옵니다. 연락 의사도 있고요. 아마 이거는 제 생각 한 두세 달 안에, 시기는 따로 뽑아보지 않을게요. 재회운이 아니기 때문에 이 영상 시청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연락 오는 있다고 저는 봅니다. 연락 오는 있는데, 왜냐면 많이 후회를 하는 거야 나름. 왜 후회를 하냐면
막상 헤어지고 나면 자유롭고 좋을 줄 알았는데 그게 또 아니거든. 이게 이 사람 후폭풍이 왔습니다. 어쨌든 좀 약간 이런 게 있잖아요. 여자의 후폭풍은 이별 시에 크게 오지만 남자의 후폭풍은 한 두세 달 뒤에 오고 좀 늦게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딱 그런 케이스네요. 그렇다고 이 사람이 정말 자기에게 잘 맞는 여자를 만나거나 남자를 만나거나 그랬으면 좀 상황은 달라지겠지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녹록지 못하다. 그러니까 좋은 이성을 못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오히려 그런 이것도 참 어떻게 보면 좀 씁쓸하고 기분 나쁠 수도 있겠지만 진작에 못 알아봐준 그런 게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그런 지나고 나서 여러분들 가치가 더 올라가는 거야. 더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이라는 게 더 부각되기 시작한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재평가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그리고 어쨌든 간에 연락 오는 있고 아마 좀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이 사람이 냉정하게 지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점만 알았으면 좋겠어요. 후폭풍이 좀 와 있다. 쉽게 말하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어쨌든 우리 두 번째 카드 뽑아주신 분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고요. 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카드 해석 끝. 자, 세 번째 카드 뽑아주신 분들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자, 세 번째 카드 뽑아주신 분들 과연 여러분들 만났던 이성이 후폭풍이 왔을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스타트. 자, 세 번째 카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세 번째 카드 뽑아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별 당시에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그 이성이 여러분들 많이 오해하는 모습들 많이 나오네. 여러분들에서 상처를 좀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아마 이게 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 사람이 이별 당시에 여러분들 봤을 때 마음은 이건 또 유형별로 다른데 두 가지로 나뉘어요. 첫째, 여러분들의 전 남친이나 전 여친, 과거 사람 문제가 불거졌을 확률이 높아. 첫 번째 조건, 첫 번째 경우에서 두 개의 경우의 수를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 경우에서는 분명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 자꾸 여러분들의 과거를 말하는 겁니다. 과거로 인해서 이 사람 신경 쓰는 게 좀 많았다. 좀 약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그래요. 그런 문제로 인해서 좀 약간 불거질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사실 원치 않은 이별을 했을 수도 있어. 이 상대방도. 첫 번째는 그거고 두 번째는 뭔가 오해하는 게 이 상대방이 여러분들 오해를 많이 하는 그 이별 당시에 오해하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나 말고 다른 사람한테 혹시 관심이 있지 않을까? 얘가 나를 좋아하지 않을 거야. 얘는 나한테 미련이 없어. 얘는 나한테 좋아하는 게 아니야. 분명히 다른 사람이랑 어장을 치면서 나한테 접근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을 이 상대방이 했을 거라. 되게 예민했다고 나와 이별 당시에. 헤어졌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 상처를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해의 소지가 많이 불거지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사실 참 그게 이 상대방 자체가 운이 좋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운이 좋다는 것은 연애운이죠. 지금은 여러분들과 이별하고 나서 이게 여러분들 생각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간이 지날수록 좀 여러분들에 대한 그런 생각 기억들이 많이 나고 있어요. 원망보다는 미워함보다는 그때 내가 너무 예민했을까? 사람 자체는 좀 괜찮은 모습들이 보이고 좀 지금 운이 좋은 게 이 사람 주변에 좀 많은 이성들이 좀 보여요. 사실 이 사람이 여기저기 막 찔러 다니지 않아도 이 사람 주변에 되게 좀 솔직히 좀 좋은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이거든요. 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런 쉣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여러분들 간의 어떤 좀 추억 기억들이 좀 다르다고 좀 남다르다고 좀 인식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 만나는 기간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 상대방이 여러분들 신경 생각보다 많이 썼다고 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의 환경 아니면 여러분들이 처한 환경 상황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법 신경을 많이 썼고 많이 노력했던 사람인 건 맞아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이 어쨌든 운이 좋아서 좀 이성들이 들어오지만 이 사람의 그 연민이라고 해야 될까? 여러분들에 대한 연민, 기억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이게 그리움으로 변질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든 여러분들 헤어지고 나서 이성을 만났을 겁니다. 이성을 만났겠지만 이게 참 그래요. 왠지 내 생각 안 할 것 같지만 여러분들에 대한 어떤 기억이 좀 더 커지고 후폭풍이 이런 식으로 오네. 완전 멘탈에 나가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연민 같은 거야. 약간 그리움 같은 거. 좀 추억. 약간 그런 거에 대한 연민이 좀 기억들이 이 사람한테는 많이 남아 있다고 해요. 자, 좀 보겠습니다. 또 추가 카드로. 사실 이런 경우가 좀 약간 드라마 같은 연애를 했을 수도 있어요. 드라마 같은 연애를 했을 수도 있지만 있어요. 근데 저는 다행히도 이게 연락 카드가 나오거든요. 지금 연락 카드가 나오는 거 봐서는 어쨌든 이 사람이 아마
그렇다고 이 사람이 이런 스타일 이런 게 아니야. 이 사람이 여러분들이랑 안 되고 나서 좀 이상한 사람을 만나고 후회하고 다시 찾아오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자신에 대한 마음인 거. 이거는 좀 되게 뭔가 여러분들과 지냈던 그 시간들, 추억들이 이 사람한테 좀 크게 느껴지나 봐요. 그래서 다시 연락운 같은 거는 있을 거라고 전 보여지긴 하거든요. 자, 근데 이게 재회운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의 후폭풍은 좀 약간 막 존나게 크게 후회하고 막 존나 반성하고 이런 후회는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 좀 이성운이나 이런 건 지금 현재 좀 좋게 나오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 다시 한번 뽑아볼게요. 자, 자, 사실 여러분들 인스타나 이런 거 염탐하고 있을 확률이 높아요. 왜? 아니에요. 좀 약간 기억을 많이 하고는 있어요. 이 인스타 이게 아마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는지 지금 뒤에서 많이 궁금해하고는 있다고 나와요. 뭐 인스타나 카톡이나 이런 거 뭐 잘 살펴볼 수 있고 차단했는데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차단했더라도 어떻게든 좀 약간 몰래 좀 훔쳐보고자 하는 마음은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당장은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 사람 주변에 좀 이성이 많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 근데 한 마음 한편으로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굴 만나든지 간에 이상하게 마음 한편으로는 좀 특별한 사람으로 기억되는 거 있잖아요. 그 존재는 맞아요 여러분들이. 아마 연락 오는 저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예, 연락 오는 있어요. 예, 제가 볼 때는. 자, 그러면요. 제가 오늘 제외 연락 오는 아니지만 3번 분들만 좀 특별하게 언제쯤 연락이 올지 그것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좋은 기억까지는 아니어도 뭔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나쁘게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냈던 그 순간들이 이 사람한테는 좀 특별했던 것은 맞는 것 같아요. 되게 자극적으로 느껴졌고 남다르게 느껴졌다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연락운까지 볼게요. 우리 특별하게 오늘 연락운은 따로 안 뽑아봤는데 혹시 연락운이 있을지 보겠습니다. 연락이 닿을지 언제쯤이에. 자, 저는 한 9월 달쯤, 8, 9월 달에 8월도 있긴 한데 저 9월쯤으로 볼게요. 9월쯤에 아마 카톡이 차단됐다 하더라도 번호가 없더라도 하더라도 뭐 SNS 통해서라도 아마 9월 무렵에는 연락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아마 나름 좀 잘 나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좀 뭔가 좀 연락하는 게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이 사람이 본인들에게 어쨌든 9월쯤에는 연락운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세 번째 카드 뽑아주신 분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카드도 해석 끝. 자, 우리 네 번째 카드 뽑아주신 분들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네 번째 카드 뽑아주신 분들 과연 여러분들이 만났던 그 사람 후폭풍이 올까 후회하고 있을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카드 스타트. 자, 우리 네 번째 카드 뽑아주신 분들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만났던 이 이성이 겉으로는 이렇게 보여지기에는 책임감 있어 보이고 열심히 항상 애쓰긴 하는 사람인데 그 애쓰는 게 와닿지 않는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공감 가지 않는 애씀 같은 거 있죠. 사실 성격이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었다고 나옵니다. 되게 날카롭고 예민하고 의심 많고 감정 기복 심하고 감정 기복 굉장히 심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저께는 야 씨발 막 이러다가 다음 날은 사랑해 잘못했어 이러다가 다음날 이러고 다다음 날에는 인생이란 무엇일까 아름다운 인생이요 이러다가 다음 날에는 나는 어린애는 순수하게 갈 거야 막 약간 좀 약간 좀 심각한 솔직히 카드적으로는 그래요. 여러분들 몰랐을 수도 있겠으나 제가 본 타로 관법으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변덕이 존나게 심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맞춰줬다고 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애를 많이 썼다. 이 성격 맞추는데 상황 맞추는데 이 뒤에서 많이 희생을 했고 근데 씨발 내가 이렇게 열심히 나름 노력했고 희생을 했고 많이 맞춰주긴 했는데 여러분들도 다 단점이 있겠죠. 근데 이 상대방 그거 해가지고 너는 어리다 잘 모른다 철이 없다 아니 씨발 지가 철이 없는데 여러분들한테 마치 그걸 덮어 씌우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격이 너무 안 맞아요. 여러분들 성격이 안 맞는 것보다 이 사람 성격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똑같은 사람을 만나던가 똑같은 사람을 만나봐야 정신 차리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 자체가 이별 당시에 존나게 여러분한테 이렇게 솔직히 어떤 느낌 여러분 탓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 잘못은 쏙 빼고 교묘하게 빼고 마치 우리 만남의 이 이별의 원인은 너한테 있다는 여러분 좀 억울한 모습들이 나오단 말이야.
그러니까 좀 황당한 일들이 좀 많았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사실. 그런 게 좀 이제 시발점이 돼가지고, 말 그대로 시발점이 돼가지고, 뭔가, 안 좋게 좀 끝냈을 확률이 좀 높고요. 좋게 끝났다 하더라도 이 사람 자체가 성격이 너무 변덕이 심하고 오락가락해요. 이 사람 분명히 연락 옵니다, 여러분들한테. 연락이 오는데 또 갑자기 연락이 안 돼. 이런 사람들이 잠수를 타거나 환승 티를 내요. 환승해도 근데 환승했을 수도 있는데 환승보다는 저는 잠수 이별 아니면 갑자기 막 변하는 거. 이런 경우에는 뭐 갑자기 재회가 되는 것 같다가 갑자기 또 확 변하고. 그러니까 오르락 내리락의 롤러코스터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별 당시에는 사실 그렇게 힘들진 않았단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 근데 그렇게 힘든 내색을 많이 했고 지는 억울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 힘들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게 헌신 아닌 헌신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좋은 소리 못 듣고 끝냈을 가능성이 크거든. 뭐 좋은 이별은 거의 없긴 하지만. 근데 저는 이 사람과의 그런 관계는 좀 정리를 하는 게 좀 낫다고 좀 보는 게 성격 맞추기 존나 힘들 거예요. 또 다시 만나도 연락이 오더라도 너무 이 사람의 말에 의미를 부여하지 마세요. 나에게 뭔가 특별한 모습, 뭐 사랑, 뭐 간절한 모습이 또 다음날 다다음날이면 바뀔 수가 있다니까. 또 다음날 다다음날 나한테 막말하거나 함부로 말하는 것도 또 씨발 그것도 신경 쓰지 마요. 또 바뀌는 거니까. 이게 몰라 없어 그 기준이. 그냥 입 터지는 대로 떠들어대는 거다. 이 정도 생각해서 감정의 선이 문제가 좀 있다고 나오거든요. 제가 봤을 때 감정선에. 그러면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게 제일 문제고. 자, 그래서 지금 이 사람 후폭풍이 왔을까? 사실은 여러분들이 헤어지고 나서 이 사람은 나름 잘 지냈다고 나와요. 잘 지냈다고 나오는데 뭐 다른 이성도 만나고 막 이렇게 했다고는 그래요. 근데 유지가 안 돼요. 유지가 안 되고 뭔가 이게 이 사람 자체가 현타 같은 거는 왔어. 또 현타가 오는 거야. 여러분들 헤어지고. 왜냐면 그래도 잘 맞춰주는 사람은 여러분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들보다 더 잘 맞춰주고 이 사람의 어떤 그 성향이나 이런 것을 잘 맞춰주지 않는 이상은 이 사람은 상당히 힘들거든. 그러니까 솔직히 근데 요즘 시대에 좋은 사람들도 많지만 그 사람의 성격 단점 진짜 하나부터 열까지 이해해주는 사람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좀 그게 약간 음, 지금은 이제 또 제가 봤을 때는 또 이 사람만의 꼭 비단 여러분들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지 스스로에 대한 자괴감을 느끼고 있다고 나오거든 지금. 근데 여러분들 생각 날 겁니다. 이 후폭풍이 오긴 온 건데, 근데 이게 얘는 항상 억울해. 나는 왜 이래야 되나? 그러니까 이 인간의 그 단점이 있잖아요. 우리가 남녀 뭐 친구 뭐 할 거 없이 자기의 단점을 잘 인정을 안 해. 인정을 안 해. 이게 후폭풍이 와도 시원한 후폭풍이 아니야. 막 여러분들에 대한 반성, 후회 이런 게 아니라 왜 나는 왜 주변에 이런 애들만 있지? 얘는 이러고 다니고 있다. 이 지가 억울한 거야, 지가.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랑 만약에 이별을 하고 좀 약간 어떤 사람이 잘 될 법하다가 좀 꼬꾸라졌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음, 좀 꼬꾸라졌을 거라고 보고 이게 사실 이게 자업자득이라고 자기가 행동을 잘못했던 것도 있고 좀 쓸데없는 데 가서 막 집착하고 막 그런 모습도 나오거든요. 이게 여러분들한테 연락이 와요. 제가 볼 때는 오는데 이게 좀 약간 저는 좀 조심하셔야 될 게 좀 집착하는 카드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괜히 사랑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명분 하에 좀 집착할 수가 있고 여러분들 좀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앞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좀 거리 두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조금 자기뿐이 모르는 것도 있고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분이야 여러분들 말고 이 상대방이야말로 이제 제가 본 카드 뭐 틀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만났던 상대야말로 환자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디 뭐 병이 걸렸다 이런 환자가 아니라 좀 뭔가 정서적으로 좀 뭔가 안정이 좀 많이 안 돼 있다. 그러니까 좀 안정이 심적 여유와 안정이 필요한 사람이다라고는 나오고 있어요. 제가 이 사람 너 매도하는 건 아닙니다. 매도하는 건 아니고 좀 약간 또 그 와중에 자기 할 건 다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근데 연애는 잘 안 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봤을 때는 뭔가 나름 어장도 쳐보려고 하고 좀 다양한 이성도 만나고 다니려고 이렇게 자기 딴에는 나름 기획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렇게 잘 행동을 하고는 있는데 이게 사람은 그게 내 뜻대로 안 되다시피 좀 뭔가 좀 막히고 있는 모습은 맞아요. 그래서 지금 뭔가 좀 상황적으로 많이 힘들 거라고 저는 좀 보여지고 있고 그냥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힘들 때 자기가 잘 안 될 때만 여러분들을 찾을 수 있단 말이야 지금 이게 좀 저는
이 사람에 대해서는 좀 객관적인 시각으로 감정 잔정보다 원래 이런 사람한테 마음이 더 가요. 원래 사람이 뭔가 불안정하고 뭐가 부족하니까 뭔가 자꾸 시선이 가는데, 이럴 때일수록 조언 카드가 우리 여러분들 그 네 번째 카드 뽑아주신 분들은 이성적으로 생각해라, 객관적으로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너무 이 사람한테 너무 놀아나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후폭풍이라고 하기에는 애매하지만 좀 힘들어한다. 고로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막 찾아가지고 마치 여러분들 감스 알죠? 감스 역할을 하게 될 수가 있어요. 감정 쓰레기통이라고 아시죠? 지 필요할 때나 버거울 때나 찾아와서 자기 하소연하고 토로하고 그게 어느 정도 해결하면 자기 확 돌아서는 그런 게 감스 역할을 해주는 건데, 그런 역할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여러분들께서 그런 것만 주의하신다면 사실 저는 제외는 좀 안 될 것 같고 또 해서도 안 될 것 같고요. 왜냐면 여러분들 이 사람 만나면 많이 스트레스 받으면서 사람 마음이라는 게, 이게 저도 이렇게 말은 이렇게 좀 과감하게 하지만 아예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이해는 가지만 100% 여러분들의 마음을 공감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타인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서 저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야이씨 말은 쉽지 이렇게 말은 하지만, 이럴 때에서 우리 좀 냉정해졌으면 좋겠어요. 냉정해지시고 뭔가 나에게 나쁜 사람인 게 문제가 아니라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은, 나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사람은 멀리하는 게 맞다고 봐요. 이건 계산적인 것도 아니고 이기적인 것도 아니에요. 서로를 위해서 그런 거니까 나쁜 사람이다라고 말하기는 싫고, 그렇게 나쁜 사람은 또 아니지만 이 상대방이 나쁜 영향을 주는 건 맞기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네 번째 카드 뽑아주신 분들 현명한 선택과 과감함, 맺고 끊김을 좀 확실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왜냐면 자꾸 막 힘들 때마다 찾아오는 모습들이 보여서 그래요. 자, 어쨌든 우리 네 번째 카드 뽑아주신 분들도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자, 우리 네 번째 카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해석 끝.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